책에 죽음의 항해와 오물 파티라는 워딩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영양제 과다 복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사님이 보시기에 굳이 먹을 필요 없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먹을 필요가 없는데 먹고 있는 영양제가 알부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영양제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원료 자체가 남백알부민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남백알부민이라는 게 이게 달걀 흰자라는 얘기잖아요. 그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것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능성을 내용을 특별히 인정받은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남백알부민을 그렇다면 제가 달걀 흰자를 그냥 달걀 후라이 또는 삶은 달걀로 먹을 때 하고 이런 제품 병에 담긴 걸로 먹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많은 제품의 경우에는요. 그냥 달걀 하나 흰자 그냥 그대로 먹는 것보다 단백질 함량이 오히려 뭐 4분의 1, 6분의 1로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렴한 달걀 먹으면 될 걸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그거 똑같은 걸 먹는 셈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먹었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먹고 나니까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일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 챙겨 먹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들이 대체로 소화가 더디 됩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가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먹고 나면 불편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가 모자란 상황에서 남백알부민이라도 넣어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플라시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달걀에는 어떤 그런 알부민이나 다른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온전한 식품으로 먹는 게 좋지 굳이 비싸게 돈을 들여가지고 남백알부민 제품을 사서 먹는 거는 남들이 먹고 좋다고 한다고 그걸 따라가는 거는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한 돈 낭비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단백질은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단백질 섭취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선 제가 필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철,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족할 수 있고요. 또 다이어트 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이런 약 쓰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도 사실 이제 지금 위고비 테스트로 써보고 있는 중인데 저도 이런 거 챙겨 먹습니다. 자, 이제 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똑같은 양을 먹어도 이걸 소화 흡수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예를 들면 단백질을 0.9g 조금 넘는 정도, 0.91, 0.92 정도, 체중 1kg당 그 정도로 챙겨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하루에 체중 1kg당 한 1.2에서 1.5g 사이로 단백질을 조금 더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먹어도 그걸 제대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왜냐하면 먹고 나면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그런 이유로 자꾸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기피를 하게 되면 단백질 부족이나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서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다는 아니지만 단백질 챙겨 드셔야 될 거고 칼슘하고 비타민 D도 중요한데요. 이제 칼슘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섭취가 좀 부족한 걸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영양소인데 이것도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특히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은 우유라든지 두부라든지 멸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멸치 하루에 챙겨가지고 많은 양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멸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멸치볶음 같은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밥 먹을 때 보시면은 먹는 양이 사실은 적은 양이에요. 그죠? 물론 그래도 건조를 한 거기 때문에 먹게 되는 양이 상당하지만 뭐 그래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유 못 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유 같은 경우에 칼슘의 좋은 공급원이면서 우유에는 칼슘만 들어있느냐? 단백질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그런 칼슘이나 단백질은 사실 우리가 먹었을 때 이용하기, 소화 흡수가 좀 용이한 그런 형태인 데다가 우유는 양 조절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내가 나는 칼슘하고 단백질 챙겨 먹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루에 한 잔 마셨는지 2잔 마셨는지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게 하루 한 잔 마시는 건지 2잔 마시는 건지 챙기기가 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유제품도 저는 뭐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타민 D는 식품 중에도 들어있긴 들어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생선 먹으면 생선에 이제 기름진 생선에 거기도 들어있고 예를 들면 처음에 비타민 D가 발견이 된 게 대구 간유 같은 식품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이제 그런 발견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성 식품에도 분명히 이제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제 버섯 말리고 이러면 또 그 안에 비타민 D나 이런 게 더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근데 이제 동물성하고 식물성 비타민 D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식품으로도 어느 정도는 섭취할 수 있고 뭐 시리얼이나 우유나 이런 데도 비타민 D를 강화해서 첨가해 놓은 그런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뭐 햇빛 충분히 쬐어주고 하면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비타민 D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충제가 필요하기도 한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외선을 워낙에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고 다니고 그다음에 식품이 뭐 시리얼이나 우유에는 비타민 D 강화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D 강화된 우유를 따로 찾으셔야 돼요. 해외는 비타민 D가 기본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우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뭐 시리얼도 사실 우리가 막 시리얼을 다 좋다고 드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비타민 D는 보충제 형태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합 비타민제 하루 하나씩 드시는 분들은 따로 안 챙기셔도 되겠지만 그래서 비타민 D도 좀 챙겨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유는 칼슘, 비타민 D가 강화된 경우에 비타민 D도 들어있을 수 있고 또 단백질 이런 면에서 훌륭한 식품인데 유당불내증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유당을 분해도 하고 필트레이션 해서 이제 좀 걸러내고 한 그런 형태 우유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로라도 우유를 하루에 1-2잔 정도까지는 마시는 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철인데 철을 따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음식을 드실 때 우리가 이제 사실 따로 안 챙기셔도 예를 들면 칼슘 같은 경우에 또 따로 안 챙기셔도 녹색 채소 많이 드시면 진한 녹색의 채소일수록 거기 칼슘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이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칼슘보다는 흡수가 조금 덜 되긴 할 수 있어요. 방해하는 물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철도 뭐 많지는 않지만 채소에도 상당량 들어있고 그다음에 동물성 식품 육류에 철 많이 들어있는데 육류에 들어있는 그런 철이 조금 더 흡수가 잘 되죠. 햄철 형태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자라기가 좀 쉽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에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에도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 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식사가 너무 양적으로 적은 식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때는 식사량을 좀 늘려주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뭐 철, 단백질 다 사실 육류나 생선 드시면 한 번에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히 좀 식사량이 너무 적다 하는 분들은 하루에 종합 비타민제 하나로 뭐 이런 칼슘, 철, 비타민 B 이런 걸 좀 동시에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에 두루두루 들어 있는데 B12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돼요. 이제 B12는 사실은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게 더 많고 식물성 식품 말하자면 채식 중심의 식단에서는 조금 모자라기가 쉬운 게 비타민 B12인데요. 나이가 들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속으로
소화 흡수가 또 잘 안 될 수 있어요. 비타민 B12는 사실은 이게 소화 흡수되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위에서 내인성 인자라는 게 충분히 나와줘야지 되고 또 위 산하고 소화효소에 의해 가지고 단백질이 좀 쪼개지면서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비타민 B12가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위산 분비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제 내인성 인자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나와줘야 되고 복잡한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조금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게다가 비타민 B12를 공급하는 근원이 되는 식품, 뭐 육류나 생선 같은 것도 좀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제로 비타민 B12를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다른 의사분이 영양제를 이것저것 챙겨 먹는 게 오히려 조미료를 퍼먹는 꼴이라고 하셨는데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영양제 알부민 같은 거 챙겨 먹는 게 조미료를 먹는 거라고 하신 말씀을 자세히 이제 그 저도 봤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그렇게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해서 조미료에 들어있는 그런 글루탐산 같은 경우에도 L글루탐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몸에 나쁜 게 아닌데 왜 조미료 먹을 때는 몸에 나쁜 거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싼 돈 주고 안 먹어도 되는 알부민 같은 걸 먹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많이 드신다고 해서 특별히 또 해로울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 뭐 알부민이 됐건 단백질이 됐건 그거 자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체중 1kg당 2g을 넘어가는 그런 지나친 과잉 섭취가 아니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렇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백질조차도 너무 많이 챙겨 먹어가지고 또 하루에 막 2g, 3g을 넘어가는 수준 체중 1kg당 그렇게 드셔가지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젊은 성인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더더군다나 과잉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해외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뭐 염증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연구 결과가 많지도 않고 엄청나게 크기가 큰 것도 아닌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노니 주스를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에도. 근데 그 노니 주스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막 병째 마시고 막 몇 병씩 마시고 하는 분이 그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갔고 그 결과 결국은 매일 밤 자기 전에 마신 노니 주스가 문제로 판명이 돼가지고 그걸 끊으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사례 보고가 논문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영양제든지 간에 그걸 과하게 드시는 거는 해로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비타민 A 너무 많이 드시면 간독성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수용성이거든요. 그런데 수용성인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잉으로 많이 드시면 독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군에 속하는 것 중에서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과잉으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간독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피리독신도 비타민 B군에 포함이 되고 신경에 심지어 도움이 되는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과잉으로 드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오히려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수용성이니까 물에 녹아서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물에 녹아서 빠져나간다고 해서 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게 커피 속의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드시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갈 때까지 과하게 드셨을 때는 그 부작용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경험을 하고 나면 피하거든요. 그런데 뭐 아주 다 피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즉각적으로 이게 해롭구나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면 피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로 들었던 비타민 B 같은 경우에 이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를 눈치를 못 채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해로운 상황이 몸 안에서 벌어지는데 많이 먹게 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감기 예방이나 항암 효과까지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가 않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효과가 기대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냐면 비타민 C가 생각보다 기대했던 효과가 못 미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간은 이게 어떤 믿음의 영역처럼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연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절대.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감기에 대한 부분은 심지어 나쁘진 않아요. 감기 걸렸을 때 또는 감기 뭐 걸리지 않으려고 비타민 C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엄청 뭐 해롭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감기 기운 있을 것 같으면은 뭐 비타민 C 한두 알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감기에 아예 안 걸리는 수준이 아니고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예를 들면 한 반일 정도 단축이 된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그게 어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감기에 이제 뭐 절대 안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는 못 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한 비타민 C를 그래도 그럴 때는 한두 알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감기약을 먹는다고 또 더 빨리 낫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뭐라도 먹으면은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먹는데 다만 이렇게 해서 먹었을 때 저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모든 분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경우에 하루에 1000mg 넘어가게 되면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다 흡수가 되지 않고 장에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흡수가 잘 되는데 흡수가 잘 되는 건 아니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비타민 C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수산 또는 이제 옥살산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토 안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겁니다. 토 안에 보시면 이제 수산칼슘 또는 옥살산 칼슘이라고 그래가지고 토란을 그냥 이렇게 제대로 삶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은 삶아서 물 버리고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막 입이 굉장히 막 애리고 따끔따끔하거든요. 그게 수산칼슘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뭉쳐가지고 돌이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래서 그런 요로결석, 신장결석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서 관련해가지고 좀 주의를 들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타민 C를 먹으면서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비타민 C를 그럴 때는 좀 과잉으로 메가도스로 이렇게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나는 아무리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분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의 몸이 다 똑같지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에 막 12알씩 먹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00mg짜리 두세 알만 먹어도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안전하기만 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견해입니다.